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좀 제약받고 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어, 우리나라 방역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해서 빨리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같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같이 했었죠? 맞아요. 자음 소리, 모음 소리 어떻게 기본적으로 나는 건지 이 레터들을 중심으로 26개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진전을 해서 이 소리들을 듣고 또 이 소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고 하려면은 이제 소리를 알아듣고 소리를 제대로 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을 배우는 순서는 우선 듣지 않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듣기 먼저 하는 겁니다.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소리에 전달되어 오는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서 나도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또 원어민이 내는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를 listening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speaking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듣기는 어떤 많은 한국 분들이 나 히어링이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히어링은 잘못된 단어죠. 예, 그냥 히어링은 뭐냐면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를 할 때 땡 하면 들리느냐, 땡 하면 들리느냐 이거 검사할 때 검사하는 항목이 히어링이에요. 그것은 청력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서 그게 뇌에 전달해서 소리가 있다 없다를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리스닝은 달라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 의미를 가만히 듣고 소리가 들어왔어. 그럼 그 소리의 의미를 내가 아는 것까지가 리스닝입니다. 그게 리스닝이니까 리스닝은 어떻게 해야 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알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게 리스닝입니다. 그냥 원어민이 말하는 걸 내가 그냥 귀에 듣고 나는 딴 일 하면서 그냥 귀에 들어온다? 그거는 리스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뭐다? 말하는 뜻을 알아 캐치할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게 리스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리스닝을 할 때는. 그 말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정황, 그런 상황, 말하는 사람의 표정, 또 말하는 사람의 동작, 또 이런 것들이 소리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 리스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귀로 들린다고 해서 리스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이해될 때까지, 뜻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게 리스닝 연습이에요. 이해되셨죠? 리스닝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스피킹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반대예요. 리스닝이 반대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 듣는 사람에게 오롯이 잘 전달되도록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리스닝의 반대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클리어하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제스처를 하고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고 작게 소리를 내고 또는 웃는 얼굴을 하고 화내는 얼굴을 하고 막 이렇게 표정과 동작이 담겨서 소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스피킹이 아니고요. 그런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소리를 내는 것. 그게 스피킹입니다. 아시겠죠? 전하고픈 뜻과 감정을 얹어서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스피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피킹을 영어로 스피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아주 똑같이 소리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내보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큰 소리로 내보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소리가 이 그 울림이 뼈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고 그게 내 몸에 퍼져서 기억이 되거든요. 큰 소리로 안 하고 우물우물 하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스피킹을 하려면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하든 또는 스피킹 연습을 하든 원어민이 발음하는 걸 따라 소리를 내든 크게 말한다. 에너지를 좀 많이 써라. 이 스피킹 연습을 하거나 하면 배고파져야 돼요. 10분만 해도 좀 배고파질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네, 영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6개 이름도 얘기를 해봤고 자음, 모음,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 그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시키려면 바닥 공사가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죠. 바닥 공사는 너무너무 건축물을 짓는데 중요한 것처럼 이 자음 소리, 모음 소리를 정확히 낼 줄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선 자음 소리는 제가 유성자음이냐 무성자음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소리내는 법을 같이 얘기했었어요. 같이 간단히 리뷰해 보기로 하죠. 우선 P 소리와 B 소리는 입모양이 같다. 어떻게 소리 나느냐? P, P, B, B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무성자음은 T 소리가 있는데 이 T 소리는 유성자음 D와 입모양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를 내보면 T, T, D, D 그렇죠? 예. 그 다음에 K라는 무성자음은 G와 입모양이 같다. 소리는 어떻게 내느냐? K, K, G, G.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무성자음이 있어요. F 이 소리인데 이 소리와 입모양이 같은 것 V가 있다고 그랬죠? 소리 어떻게 내느냐? F, F, V, V. 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F, F, V, V. 이게 F와 V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 이야기를 할 때 하지 않았던 자음 소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thank you, think, thought 같이 얘기를 할 때 th 자음이 조합이 되면 나는 소리가 있어요. 혀 사이에 이 사이에 혀를 깨물었다가 살짝 혀를 빼면서 나는 소리죠.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혀를 깨물었다가 빼면서 안으로 잡아당기면서 나는 소리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유성 자음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입모양은 똑같아요. 물었다가 빼면서 the think, thought 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지만 the, that, this 할 때는 이 유성 자음 소리로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 the.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S와 Z가 있어요. S와 Z는 입모양이 같아요. S는 시옷 소리가 난다 그랬죠? S 이런 소리가 나고요. Z는 Z. 자, 입모양이 같죠? 보세요. S, Z. 네, 이런 자음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새롭게 얘기하는 건데 쉬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독 글자로는 이런 소리가 잘 안 나고요. SH 또는 CHE 이런 자음들이 자음 모이면 이런 소리들이 납니다.
쉬, 쉬. 이것이 유성모로 소리 날 때 또 자음 소리가 있어요. 쥐, 쥐, 쉬, 쉬, 쥐, 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치라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치 이런 건 어떨 때 소리가 나냐면 CH든지 TCH든지 이런 자음들이 합쳐지면은 또 치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 치라는 소리의 유성 자음 소리는 똑같은 입 모양에서 G, G, 엣지 같은데 나는 소리죠. D, G, E 이런 글자들이 모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G, 치, G. 자, 이게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이렇게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선 M, M은 N, N은 그 다음에 ing 할 때 뒤에 붙는 소리, 뭐 sing 그러면 끝 소리가 이렇게 되죠. ng가 합해져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이응 소리가 받침으로 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W, W는 오, 오, 오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소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혀를 꼬부리고 그 다음에 발음 기호로 J 있는 소리예요. 이거는 입을 이렇게 찢어서 yellow, yes 할 때처럼 E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엔 L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 소리는 깊은 L 소리와 낮은 L 소리, 다시 말하면 밝은 L 소리와 어두운 L 소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게 이런 자음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소리가 히읗 발음처럼 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안 했던 한 가지 또 자음 소리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소리냐면 T 발음인데 갑자기 이 T 발음을 혀로 막는 소리입니다. 풋볼 할 때처럼 풋볼, good girl 할 때처럼 이렇게 자음 소리가 갑자기 혀로 탁 막히는 소리, 이거를 또 다른 자음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음으로 하나 더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음 소리. 모음 소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모음 소리는 어떻게 소개해드렸나요? 제가 입 모양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 윗니에 가까운 곳에 아래턱이 닫혀서 나는 앞에서 나는 모음 소리다. 대표적으로 이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턱을 앞에서 나지만 살짝 떨어뜨려서 이. 그래서 B와 bit, C와 sit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음 소리다 얘기했죠. 이게 가장 앞쪽에서 위쪽에서 나는 모음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 턱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나는 소리가 A. 혀의 양끝은 사이드에 닿고요.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A 할 때 나는 소리죠. bait 이럴 때 쓰는 에 소리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더 턱을 떨어뜨려서 에 소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말의 에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애들로 말한다 뭐 할 때 애를 썼다 그러면 그 애입니다. bet, red 이때 나는 애가 있고요. 그거보다 아래턱을 완전히 내려서 앞쪽에서 나는 소리는 apple 할 때 에 이 소리죠. apple 그렇죠? 이래서 이것들이 앞쪽에서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나는 모음은 저 목구멍 안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목구멍 안쪽에서 나되 입이 닫혀 있으면은 제일 많이 닫혀 있을 때 나는 소리가 우고요. 그 다음에 우보다 조금 턱을 조금 더 내렸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보면 묵 할 때 나는 우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턱을 떨어뜨리면 안에 공간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때 나는 소리가 boat 할 때 오입니다. 오, boat, 오. 그렇죠? 상당히 깊은 소리. 저 목청 안쪽에서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그 아래쪽이 깊은 소리는 우리가 발음 기호로 이렇게 갈고리 거꾸로 놓은 것처럼, 갈고리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처럼 나오는 소리 있죠? 그게 아하고 사이. 제가 아하고 사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bought, I bought it yesterday. I bought something yesterday. 그럴 때 하는 bought입니다. 예, 그 다음에 but 할 때 father 할 때 아입니다. 이 소리는 가장 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소리들이 미국의 말을 하는데 쓰이는 모음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음 소리 지금 앞 소리와 front vowel과 back vowel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운데에서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나는 소리 뭐가 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모음 소리 슈아 소리가 있습니다. 알파벳 소문자 E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발음 기호 있죠? 그게 환자가 힘이 없어도 낼 수 있는 모음 소리죠. 어떻게 내느냐? 이겁니다. 이게 소리에 R 발음이 살짝 섞이게 하는 게 bird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말할 때 쓰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슈하고 굉장히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죠. 그렇지만 R 발음이 섞이기 때문에 R 발음할 때는 혀가 끌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음보다는 더 안쪽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가장 편안한 소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편안한 소리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턱을 더 떨어뜨려서 나는 소리예요. butter 이럴 때 나는 소리입니다. 대개 알파벳 U자가 들어왔을 때 이 소리를 많이 가져오죠. bus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이 자음과 모음을 내는 소리예요. 간단히 다시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복습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복습을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들을 때나 내가 말을 아주 이제 나중에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을 빨리 정확히 할 수 있어야 좋은 스피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빠른 말을 들을 때도 이 소리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빠른 영어 소리도 귀에 편안하게 잘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 모음 소리들은 언제나 다시 돌아와서 매일매일 연습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영어 소리를 듣고 말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발음은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원어민 선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허달 선생님이 이 모음 소리 내는 거 소개시켜 드렸죠. 그것처럼 그 소리들을 동영상들을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말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듣기 말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도구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그러면 영어로는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만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동물들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나무들도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떨려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소리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 바깥에 나가면 자동차들 경적 울리고 이런 것도 다 소리죠.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소리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저 소리는 무슨 뜻을 가진 소리다 이렇게 인식하지를 않죠. 우리가 이 무슨 뜻을 가졌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말에 들어있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들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word, 단어에 들어있어요. 단어들은 일정한 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바나나 이러면 바나나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벌써 연상이 바로 되는 게 있죠. 거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바나나 이렇게 소리 나면 한국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노란색 맛있는 열대과일이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따라다녀요. 그 의미가 따라다니는 소리를 우리가 하나의 그 토막으로서 word다, 우리말로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어하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소리는 어떻게 차이 있느냐? 우리가 아주 원시시대 때 우리 인간들이 삶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들도 이제 언어를 갖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침팬지나 고릴라들처럼 뭐 소리를 내죠, 그 친구들이. 하지만 그 소리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로 생각되지는 않죠. 자기들 세계에서는 단어라고 얘기할지도 우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암만 관찰해봐도 그렇게 문장 구조로 구성된 신텍스로 구성된 데 쓰이는 월드는 아닙니다. 외마디 소리죠. 막 화났다, 난 짝을 찾고 있다 이럴 때 내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에는 뭐가 실려 있긴 있어요. 뭐죠? 단순한 감정, feeling, 느낌 이런 것들은 실려 있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가수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 처연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주 즐거운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도. 그건 그냥 vocal sound입니다. 목청, 인간의 목청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vocal sound라고 하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vocal sound를 가지고 있어요. 새도 지지배배 울면 그 소리들이 vocal sound입니다. 거기에는 feeling이 들어있어요. feeling. 의미는 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word에는 의미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word에는 meaning이 따라다니고 sound에는 vocal sound에는 feeling이 따라다닌다. 이 차이를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의미가 실려있는 word는 언제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죠. 뭐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뭐 사냥을 같이 나갔는데 위험한 사자를 피해야 되겠고 사냥감을 같이 몰아야 되겠고 이럴 때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가까이 있어도 그러면 그 소리로 이렇게 서로 의사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되겠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월드들이 탄생을 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탄생한 월드가 뭐겠어요? 저라면 그럴 거예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사물들을 우선 구분을 해야 의사소통을 할 테니까. 저기 사자가 있는데 저걸 사자라고 할 건지 호랑이라고 할 건지 원숭이라고 할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뭐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한다면 그냥 외마디 소리만 낼 거예요. 이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근데 소리만 듣고도 정확히 그 장면을 본 듯이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사물들을 먼저 자세히 구분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심지어 동물들도 태어나면 우리 인간들이 이름을 붙여주죠. 또 우리 주변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우리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각자 이름을 붙이는 거냐? 아니죠. 사회 공동체가 같이 약속에 의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줘야지 서로 그 이름을
소리로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것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틀 안에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편리해지겠죠. 만약에 그런 약속이나 틀이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른 언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막 남의 말은 못 알아듣고 떠든다면 굉장히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혼란스러운 것과 똑같겠죠. 그렇지만 우리 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끼리 요런 소리가 날 때는 요 물건을 가리키는 걸로 하자. 요 소리를 내면 저 나무라고 알자. 요 소리를 내면 저거 사자라고 알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탄생한 게 name이죠. 영어로 품사로 얘기하면 noun. 그렇죠? 명사입니다. 명사. 이름을 붙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름 다 붙였는데 맨날 사람 이름 따로따로 붙이기 피곤하니까 그것을 그 사람, 저 사람, 너, 나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지정해서 부르는 면 아주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나는 맨날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를 할 때 I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를 말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I라고 쓰죠. 그런 때 붙인 명사가 뭐예요?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어떤 때 필요해졌냐면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사자가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는지 아니면 절리 멀어지는지 그런 상황, 사자의 동작 이런 것들을 묘사하려니까 동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명사 다음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필요했겠죠. 생겨났다기보다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사들을 다 붙여놨는데 나무도 다 똑같지 않죠. 수많은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바위가 있는데 흰 바위도 있고 검은 바위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물을 명사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데코레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말들이 또 있겠죠. 그럴 때 beautiful tree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지만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니면 tall tree 그러면 굉장히 키가 큰 나무. 예? 그렇죠? black stone 그러면 검은 돌이에요. 그런 것처럼 돌은 돌이지만 검은 이런 것들은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자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빨리 다가오는지 아니면 천천히 다가오는지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또 생기겠죠? 예, 그럴 때는 빨리, 천천히 이렇게 동사를 또 꾸며주는 말이 또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 건 부사라고 해요. 이렇듯 많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니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들의 종류가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팔품사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8개의 품사 또는 9품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워드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는데 뭐가 있나요? 아까 말한 이름을 말하는 명사, 그 대표적으로 할 때 쓰는 대명사, 또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어떤 월드 앞에 붙어서 또 의미를 변화시켜주는 데 쓰는 거예요. in the room, 집 안에, 방 안에, on the table, 이렇게 그러면 책상 위에, 이렇게 on the wall, 벽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njunction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두 가지 말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섞어서 얘기를 하자니까 연결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연결사가 있어요. conjunc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j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interjection은 뭐냐면 아차 그런데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차라는 소리는 어떤 뜻이 없죠. 그냥 내 감정을 갑자기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 때 쓰는 그 감탄사 있어요. 와우, 멋있다. 이렇게 할 때 앞에 말하는 와우 하는 거 감탄할 때 그렇게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거기에다가 명사 앞에 명사를 그 디터민하는 결정을 하는 용도로 쓰는 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관사니 정관사니 하는 게 있죠. 어냐, 언이냐, 뭐 더냐, 니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배울 텐데 그런 용도로 쓰는 걸 또 품사로 하나 더 해서 구품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운드와 월드의 차이, 그렇고 월드는 어떤 종류들이 있다 하는 걸 간단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초로 해서 실라블들을 모아서 단어들을 만드는데 그 기본이 되는 단어들의 어떤 소리들이 조합이 돼서 어떤 실라블들이 조합이 돼서 이야기되는지 여러 개의 실라블이 들어간 단어를 말하기 전에 단 한 개의 실라블이 들어간 단어들을 제가 말해 볼게요. 자, 한 개의 소리마디로 구성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제가 소리만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이 섞여서 나는 소리인가 한번 감 잡아보세요. 그냥 감을 잡아보세요.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이 들어가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다. 제가 소리를 내드릴게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게 어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건지 한번 figure out 해보세요. 시작할게요. pen, pen, bad, bad, tea, tea, did, did, cat, cat, got, got, chain, chain, jam, jam, for, van, van, thin, thin, this, so, you, shoe, vision, hat, man, no, sing, leg, red, yes, wet, see, happy, sit, ten, cat, father, got, saw, put, actual, two, cup, bird, about, say, go, five, now, boy, near, hair,
pure, pure.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으로 구성돼서 이런 소리를 내는지 아시겠죠? 대부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름절 단어들을 얘기한 건데 음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액센트는 여기에 없어요. 액센트는 없이 그냥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던 그 21개의 자음, 그 다음에 5개의 모음을 조합해서 내는 소리들이에요. 그 소리지만 하나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들을 소리를 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내보시고 그 소리들이 어떤 철자로 구성된 단어인지 어떤 철자로 구성된 word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English word 더 공부해 보기로 하죠.